그날 황하나는 깊은 갈림길 앞에 섰었어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마음은 무거웠죠. 그녀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였어요. 사랑이냐 가족이냐? 과연 우리 황하나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도윤은 DH홀딩스 본부장 명패가 새겨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신경이 곤두선 눈빛으로 제인이 건네준 보고서를 조용히 펼쳐보았죠. 회장실 노트북은 이미 강재인이 직접 확인했던 상태였어요. 어떤 불법 자금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 복구조차 불가능한 흔적뿐이었어요. 노트북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보다 치밀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제인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머릿속엔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회사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이제 남은 건 집뿐이었죠. 집 쪽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라도 그쪽에 무언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은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이 흐르는 분위기였죠. 회장 황기찬의 집이라면 분명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을 테니 무턱대고 움직일 순 없었어요. 방법을 조금 고민해 봐야겠어요. 괜히 움직였다가 눈치라도 채이면 곤란하니까요. 제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그의 눈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전 회사 복도에서 마주쳤던 황하나의 얼굴이었죠. 그녀는 멍한 눈빛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표정에는 상처와 혼란이 서려 있었어요. 얼마 전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렸죠. 그날 분명히 황하나는 눈물을 머금은 채 돌아섰어요. 그 상처 입은 마음이라면 지금 움직일 공간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혹시 황하나 씨를 이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인은 잠시 눈을 깜빡였어요. 뜻밖의 제안에 잠깐 망설였지만 금세 이해가 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제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황하나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 놓인 커피는 식어 있었고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손끝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죠. 며칠 전 그 일, 김도윤이 자신을 밀어낸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분노와 모멸감이 한데 엉켜 있었어요. 날 이렇게 무시하다니.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왔어요.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황하나는 매섭게 시선을 던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랑 따로 볼 일은 없을 텐데요. 단호한 목소리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황하나는 팔짱을 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굳이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끝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김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황하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얼굴엔 굳은 표정이 남아 있었죠. 그는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때는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괜한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황하나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 하시려고 찾아오신 건 아니겠죠?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김도윤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치가 않더군요. 괜찮으시다면 잠깐 자리 좀 옮겨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태도는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황하나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죠. 김도윤은 황하나의 차가운 반응에도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억지로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날 제 말이 너무 단호했나 싶어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긴 어려웠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황하나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미안하다던 그 말, 그리고 전에 보였던 그 냉정한 태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지? 그녀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런 걸로 마음 흔들릴 만큼 단순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왜 이러시는 건지.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김도윤은 그녀의 태도에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저는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황하나 씨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괜한 오해는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조용히 말을 이은 그의 눈빛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황하나는 순간 당황스러움을 느꼈어요. 방금까지의 경계심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뭐야,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하지만 바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표정은 변함없이 차갑게 유지했어요. 그런 말씀은 지금 와서 들을 줄은 몰랐네요.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이세요? 조금은 날선 목소리가 나왔어요.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그동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는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지금처럼은 그냥 넘기고 싶지 않더군요. 괜히 또 오해 생기기 전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황하나는 속으로 혼란스러워졌어요. 예상치 못했던 전개였어요. 하지만 바로 속내를 드러낼 순 없었죠. 그러시군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그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담담한 듯 묻는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경계가 담겨 있었어요. 김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황하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조금 경솔했던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황하나는 마음속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분명 자신은 며칠 전 일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그에 대한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눈빛, 그리고 저 목소리, 대체 뭘 노리는 거지? 정말 저게 진심일까? 그녀는 의심과 호기심 사이에서 쉽게 대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무슨 생각이신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쉽게 믿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황하나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어요. 그 목소리엔 여전히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황하나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했던 범위였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무리하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황하나는 그 표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어지러운 감정이 일었어요. 겉으로는 최대한 냉정하게 표정을 유지했지만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뭐야? 진짜 그런 거였어? 나한테 다시 마음이 생긴 거야? 속으로는 쿵쾅거리는 마음을 애써 숨겼어요. 시간은 필요하겠네요. 지금은 저도 마음 정리가 쉽지 않아서요. 겉으로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왔어요. 김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괜히 방해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그저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화가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뜨거워지는 뺨을 느꼈어요.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죠. 화가 나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차갑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기분 좋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진짜였어. 내가 착각한 게 아니었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상처받았던 감정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입술 끝이 저도 모르게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괜히 티내면 이상하게 보일 거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 한켠은 벅차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만 했죠.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메신저에 도윤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오늘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화가 나는 그 한마디에 다시 심장이 뛰었어요. 비밀이라니. 뭔가 특별한 사이가 된 것 같잖아. 그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화가 나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의 메시지가 다시금 마음을 흔들었죠. 손끝이 떨리는 걸 애써 참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알겠어요. 저도 조심할게요. 짧게 입력한 뒤 숨을 고르며 화면을 꺼냈어요.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설렘이 가시질 않았어요. 비밀.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니. 이제 뭔가 시작되는 걸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상상을 그려냈어요.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자신감도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오빠가 알게 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황기찬이 떠오르자 다시 긴장감이 찾아왔어요. 조심해야 돼.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문도 나지 않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면서도 속 깊은 곳에서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화가 나는 혼자만의 결심을 품은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제이는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었죠. 조금 전 도윤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황하나 씨, 예상보다 반응이 괜찮습니다. 조금 더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황하나 씨 마음이 약해졌나 보네요. 생각보다 빠르군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곧 도윤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 괜찮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주시면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이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조금씩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괜히 들키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 시각 화가 나는 사무실에서 혼자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따라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됐고 옷차림도 유난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괜히 들뜨지 말자. 자연스럽게 보여야 해. 속으로 되뇌이며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김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잠깐 뵐까요? 조용한 곳에서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까지 떨려왔어요. 얼굴은 어느새 붉게 달아올랐죠. 왔어. 드디어 만나는 거야.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그러면서도 미소가 자꾸 새어나왔죠. 곧 손끝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괜찮아요. 시간 말씀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몇 번이나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무슨 옷이 좋을까? 향수는 어떤 게 나을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파우치에서 립스틱을 꺼내 다시 바르고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오늘 저녁,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황하나는 약속한 카페 앞에 일찍 도착했어요. 낮게 깔린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죠. 손에 든 가방을 몇 번이나 조절하며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숨기려 애썼어요. 가슴속에서는 무수한 생각이 파도처럼 일었죠. 이 만남이 정말 앞으로의 길을 바꿔줄까?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맞는 걸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조금 전 마주쳤던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걸 잊으려 애썼죠. 곧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이었죠. 늦지 않으셨네요. 그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어요. 황하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 시간 맞추고 싶었어요. 서로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며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도윤은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황하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황하나는 점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김도윤의 차분한 말투와 진심이 담긴 눈빛이 그녀에게 다가왔죠. 가끔은 웃음도 섞이며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한켠에서는 경계심도 여전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방심하면 안 돼.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에 순간 숨이 막히기도 했죠. 김도윤은 그런 황하나의 복잡한 감정을 눈치챈 듯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황하나 씨, 우리 둘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믿고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황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이제는 믿고 싶어. 그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황하나는 김도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동안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긴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기분이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 불안감이 다시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죠. 김도윤은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고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다가가도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황하나는 그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맞잡았어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그녀는 살짝 떨렸어요. 그 순간 황하는 자신도 모르게 도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안도하고 있었어요. 황하나와 김도윤은 조용한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낮은 조명 아래 두 사람의 대화는 조심스러웠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황하나는 도윤의 눈빛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두근두근 뛰고 있었다. 그 순간 식당 입구문이 열리며 노숙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얼른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도윤이 손짓으로 몸을 낮추라 했고 두 사람은 재빠르게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다. 노숙자가 식당을 천천히 훑으며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황하나는 숨을 죽이며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이런 긴장감, 이상하게 심장이 더 뛰잖아. 속으로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노숙자가 지나가자 도윤이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황하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이미 도윤에게 더욱 깊이 끌리고 있었다. 노숙자가 식당을 떠난 뒤 황하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면서도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도윤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 위험했죠.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좋지 않나요? 황하나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상하게 긴장되면서도 설레어요. 도윤 씨와 함께 있다는 게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녀의 마음속에선 불안과 기대가 섞여 춤을 추고 있었죠. 도윤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황하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몰려오는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갔어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지만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 시간을 잊을 수 있겠어요. 이 순간이 내겐 너무 특별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돼요. 서두르지 말고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묘한 신뢰와 기대감을 나눴죠. 밖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조용했어요. 황하나는 카페를 나서며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도윤과 함께한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따뜻한 말투와 부드러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마음 한켠엔 불안도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을까? 혹시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진 않을까? 그 생각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럴 시간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해. 황하나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도윤과 나눈 약속처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황하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멈춰 섰어요. 밤하늘의 별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어요. 오늘 이 순간을 꼭 잊지 말아야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이 가슴속 깊이 퍼져나갔어요. 혼자라는 외로움보다는 이제 누군가와 함께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죠. 도윤과 나눈 비밀스러운 인연이 어떻게 펼쳐질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작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함께 걸어가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발걸음은 어느새 한결 가벼워졌고 그 밤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며 흘러갔어요. 황하나는 도윤과의 두 번째 비밀 만남을 위해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지난번 긴장감 넘쳤던 식당과는 다른 조금 더 은밀한 카페였죠.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며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손끝이 떨렸지만 얼굴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은 이미 도착해 조용히 황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늦지 않으셨네요. 그 한마디에 황하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여전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낮게 대화를 시작했죠. 황하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을 풀려 애썼어요. 도윤과 나눈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그녀는 주변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죠. 그때 강세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황하나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도윤이 손짓으로 몸을 낮추라 했죠. 두 사람은 재빨리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고 강세리는 식당을 천천히 훑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했고 황하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도윤은 속으로 이번에도 무사히 지나가야 한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강세리는 주변을 한참 살피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두 사람은 긴장된 숨을 몰아쉬며 테이블 밑에서 몸을 일으켰죠. 황하나는 도윤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슬아슬했지만 무사히 넘겼구나.
하지만 그 긴장감은 곧 다시 찾아왔어요. 조금만 더 조심해야 해요. 도윤이 조용히 경고했어요. 황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날 밤 그녀는 도윤과의 만남을 되새기며 점점 깊어져가는 마음과 함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생각에 잠겼어요. 황하나와 도윤은 조심스럽게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황하나는 도윤이 전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쌓인 상처와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선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고 황하나는 떨리는 손길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신뢰와 기대가 피어났죠. 황하나는 도윤의 손을 잡은 채 살짝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 애썼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도윤 씨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어요. 마음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도윤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고요. 그 말에 황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불안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죠. 아직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니까. 그 생각에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황하나는 도윤과 함께한 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건넨 따뜻한 말들, 부드러운 눈빛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처음엔 조심스럽고 경계했지만 이제는 마음속 불안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기대가 커져갔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줄은 몰랐어.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동안 혼자 감춰두었던 외로움과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도윤이 내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한 감촉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느새 그에게 마음 깊이 끌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경계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진짜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두근거렸어요. 황하나는 하루하루 도윤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 웃음, 손길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쩌면 이 감정이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서두르지 말자.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도윤과의 미래를 꿈꾸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고 어느새 주변 사람들의 시선조차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그의 존재가 커져갔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이 커질수록 점점 더 커지는 불안과 책임감도 함께 찾아왔죠. 내가 너무 깊이 빠진 건 아닐까? 그 생각에 황하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황하나는 어느 날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며 마음도 살짝 흔들렸죠. 그동안 마음 한켠에 감춰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도윤 씨와 함께하는 이 길이 옳은 걸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다시 눈을 뜨자 그녀는 결심한 듯 단단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야 해. 그 결심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맞설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황하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음속 깊이 도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키워갔죠. 제인과 도윤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다시 만났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황하나 씨가 점점 우리 편으로 기울고 있어요. 지난 만남 이후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이제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녀에게 동생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 이야기가 결정적인 고리가 될 수 있어요.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짐했어요. 네.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두 사람은 다음 단계 계획을 세우며 황하나를 완벽한 아군으로 만들 전략을 다졌어요. 도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황하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은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당신의 아픔도 강인함도 모두 눈여겨봤죠.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다는 걸 꼭 말하고 싶었어요. 황하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잠시 고르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도윤 씨를 좋아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눴죠.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하나 씨,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 동생 도희는 얼마 전에 억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음모가 얽혀 있었죠. 가족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진실을 밝히기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저도 그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황하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죠. 눈앞이 흐려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너무 힘드셨겠어요.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이 그녀 마음에 깊게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황하나 씨, 더 무거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고 뒤에는 황기찬 회장님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었죠. 황하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황기찬 오빠가 그 일에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말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슴속 깊이 밀려왔고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윤과의 만남을 마친 황하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도윤이 전한 충격적인 진실로 가득 찼죠. 내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가슴은 숨 쉴 틈 없이 두근거리며 떨렸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문을 열기도 어려웠죠. 그 자리에서 무너진 듯 주저앉아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믿기지 않아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고통과 혼란이 그녀를 완전히 휘감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패닉에 빠졌어요. 황하나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도윤의 말이 계속해서 메아리 쳤지만 그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란 믿음도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도윤 씨는 나를 속이지 않아. 그는 진심이야. 그 생각에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가빠졌지만 이내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을 다독였죠. 비록 충격적인 진실이지만 도윤 씨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믿음이 그녀에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어요. 황하나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윤 씨, 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당신 곁에서 힘이 되고 싶습니다. 도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황하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마음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황하나는 그의 말에 조금씩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 조심하면서 천천히 나아가요. 무리하지 말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황하나 씨, 사실 관련 자료는 회사에 없었어요. 우리가 찾던 증거가 회장실 노트북에도 없다는 건 이미 확인했죠.
황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찾지 못한 곳이 있는 건가요? 도윤은 신중하게 답했어요. 아마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장실보다 집이 훨씬 사생활이 보장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먼저 살펴야 해요. 황하나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집 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여야겠죠. 도윤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황하나는 조심스레 집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서랍과 책장, 서류 더미 속을 샅샅이 살폈죠. 그때 갑자기 낯익은 음성이 뒤에서 들려왔어요. 뭐 하는 짓이냐? 놀란 황하나는 몸을 돌려 노숙자와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죠. 하지만 황하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걸 찾고 있었어요. 노숙자는 냉정한 목소리로 황하나에게 경고했어요.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는다. 말을 남기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죠. 황하나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엔 황기찬 회장님의 방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어요. 긴장된 숨소리만이 방 안에 맴돌았고 황하나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서랍과 서류를 샅샅이 살폈죠. 황하나는 방에 있는 노트북에 시선이 갔어요. 왜 집에 또 노트북이 있지?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평소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줄 알았던 노트북이 어느새 집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상황을 점검했죠. 그때 황기찬이 해외 출장 중이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하나는 몰래 노트북을 챙겼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그 노트북을 직접 건네주었죠. 도윤은 그 노트북 안에 담긴 자료를 확인하며 숨죽였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윤은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제인도 함께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노트북 속에는 그동안 찾던 불법 다운 계약서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 계약서에는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우리는 곧 그 캐서린이 강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뿐만 아니라 도희 사건 당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블랙박스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강세리와 황기찬의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었고 그들이 도희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생생히 포착되어 있었죠.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 증거가 있으면 강세리와 황기찬 모두를 반드시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인은 굳은 표정으로 답했어요. 우리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전략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도윤과 제인은 노트북 속 영상을 여러 차례 재생하며 증거의 진위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속 강세리와 황기찬의 대화는 명확했고 거기에 담긴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죠. 그들은 도희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죄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도윤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증거가 있으면 단번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크죠.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상대방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인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가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해요. 두 사람은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도윤과 제인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도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황기찬과 강세리의 불법 행위에 관한 모든 증거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기자들은 집중해서 질문을 쏟아냈고 제인은 침착하게 서류와 영상 자료를 경찰에 안전하게 넘겼어요. 현장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법적 싸움에 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경찰은 도윤과 제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들은 너무도 명확했고 수사는 급속도로 진척되었죠. 황기찬과 강세리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언론과 사회의 관심도 한층 뜨거워졌어요. 도윤과 제인은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며 정의가 실현될 날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압박과 위협에 맞서 싸워야 했죠. 황하나는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웠죠. 가족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안도와 동시에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오빠 황기찬의 이름이 공개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고 그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어요. 진실이 드러났으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 결심이 그녀를 조금씩 강하게 만들었죠. 법정은 긴장감 속에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검찰의 압도적인 증거와 증언 앞에 황기찬과 강세리의 변명은 힘을 잃었죠. 판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신중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황기찬과 강세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25년형을 선고합니다. 황하나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가운데 그녀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가슴 깊이 느꼈죠. 도윤과 황하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도윤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부터 황하나 씨를 이용했습니다. 제 목적을 위해서였고 황하나 씨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황하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의 계획과 그 마음 모두. 그렇지만 저 역시 힘들었지만 제가 믿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도윤 씨, 만약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게 되신다면 그때는 저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깊은 감사를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황하나는 차분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한결 깊어지고 단단해졌죠. 이전의 혼란과 상처는 어느새 성숙한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제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말투에는 흔들림 없이 확신이 깃들었고 그 누구보다도 강한 내면의 힘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 모습은 지난 날과 달리 진짜 어른으로 거듭난 황하나였죠. 황하나의 눈빛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깊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녀의 용기와 결단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등불 같았죠. 황하나가 앞으로 펼칠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조용히 전했어요.